안녕하십니까, 박근영입니다. 1919년 오늘이죠. 그때가 이제 김인현 우리 대한민국의 전신인 대한제국을 창업하신 고종 황제께서 원인 불명의 음독 사건으로 부모하시고,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명성 황후께서도 그런 아주 참혹한 변을 당하시면서 승하하셨죠. 우리가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당시 일본 제국주의, 즉 일제가 우리 나라의 주권을 찬탈하고, 또 무슨 조선 통감부, 조선 총독부를 신설해서 우리 민족 혼을 말살하고자 그런 정책을 피고 획책을 도모하고 있을 때 절치부심의 그런 의분심을 가진 우리 애국 지사님들이 각처에 각지에 흩어져서 뭐 연해주라든가 만주라든가 또 뭐 미국 등지에서 독립 항쟁을 전개하고 계실 때, 그때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윌슨 대통령,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은사님이시라고도 알고 있습니다. 그분이 그 국제연맹을 창설하면서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하셨죠. 그 세계 국제 질서 속에 우리도 합류해서 우리의 자주권을 회복한다는 그 뜻을 세계 만방에 공표하기 위해서 3.1 독립 선언문을 작성해서 낭독하셨는데, 그 모두 의기투합하셔서 하신 일인데, 지금 이것을 지금 시대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그거는 결국 평화적 시위를 통한, 여러분과 같이 평화적 시위를 통한 부국 선언문이었다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분들의 그 추문과 또 애국적 투혼을 이렇게 기리고, 또 우리가 이제부터는 대동단결을 해서 민족의 운비를 다시 재다짐하고 결의하는 이런 자리에 항상 어김없이, 우리 공화당을 얘기할 때는 항상 어김없이 반드시 이렇게 만사를 제쳐놓으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, 정말 그 감동 어린 마음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.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한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이렇게 가고 있고, 또 한류가 세계에 많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3.1절, 8.15 이런 네 즈음해서 이제는 혐한 감정이나 혐일 감정을 이제 우리가 잠재우고, 그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. 지금 베트남이 굉장한 고도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분들은 지난번에 어떤 정상회담에서도 TV에 잠깐 나왔듯이 호치민시에 굉장히 그 큰 특급 호텔에 그 뭐라고 써여 있나 하면 용서하라, 기억하라, 이렇게 두 가지가 써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. 그분들은 우리는 과거에 많은 핍박과 포갑을 당했지만 굉장히 그 앞만 보고 일단 간다.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가면 장애물에 이렇게 부닥치든가 또 전봇대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앞을 보고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도 용서하고 기억하는 그런 좀 그렇게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것이 국익을 위해서 설린 외교가 그렇게 중요한 시점이 지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이웃이 마음에 안 들면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국가가 옆에 딱 붙어 있는데
인접한 국가라든가 제일 가까운 국가가 있으면 우리가 싫다고 땅을 떠가지고 이사 갈 수는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으로도 이웃 사촌이 가깝습니다. 아무리 가족이 가까워도 급한 일이 생겼는데 영국에 있고 미국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이웃 사촌이 최고입니다. 그래서 그거를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6.25 남침 전쟁 때 그 연합국이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지 아실 겁니다. 미국은 지금도 비행기로 하루 정도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기지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? 뭐 오키나와에서 전투기가 빨리 떠야 된다든가, 또 요코하마에서 그 해군 기지에서 뭐 잠수함이라든가 뭐가 있죠? 그런 함선들이 출항을 해야 되고 한다면, 또 그리고 그래서 170개의 기지가 있어서 그거를 전쟁 기지국이 일본이 좋든 싫든 연합국이 거기에 기대서 우리가 전쟁을 치렀다는 거. 적이 그 당시에 만만치 않았죠. 구소련과 그 중국이 숫자적으로도 인구적으로도 얼마나 많습니까? 그렇게 싸우고 있는 중이라 16개국 아니라 전투부대가 23개 전투부대가 왔었지만 정말 간신히 우리가 적화되는 걸 모면하고 반쪽짜리 남한 땅이라도 차지한 거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VIP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면 역사에 보복을 당한다,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잘 지내고 또 그런 서울린 외교를 함으로 해서 우리 국익에 지금 다 그럴 때입니다. 특히 우리가 이제 행위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아는 것만이 힘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럼 우리 그 독립투사 중에 투사이신 안중근 의사님께서 옥중에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까? 동양 평화론을 말씀하셨죠. 다 알지만 우리는 그걸 자꾸 잊고 삽니다. 그래서 그분은 이미 국제 정세를 꿰뚫어 보신 거죠. 지금의 EU 국가들, 유럽이 뭉쳐야 산다. 그래서 EU 국가 그 협력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? 뭐 영국이 탈퇴하네 어쩌나 했어도 우리도 동양이 잘 살아야 된다. 정신은 동양에 있고 물질은 서양에 있는데 그쪽에서는 한포 사격을 하고 있는데 동양에서는 죽창으로 싸워갖고 뭐가 되겠습니까? 그래서 정신이 우선이지만 우선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또 같이 합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. 그걸 또 이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집권하시자마자 하신 일이 여기 우리 조은진 대표님 너무 잘 아시는 일이시지만 친일 반민족행위 특별위원회를 특별법을 제정하셨죠. 그걸 우리가 반민특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 반민특위를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고 이렇게 숭모하면서도 그분의 정신을 이어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뭉쳐도 힘든데 자꾸 우리가 재판으로 말하면 일사부질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때 아주 그 반민족 행위를 너무 지나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다 하고 매듭을 지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반일이니 친일이니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꾸 그런 걸 물고 늘어지는, 특히 친북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. 우리가 일본하고 가까워지는 거, 미국하고 가까워지는 걸 싫어하는 상대가 누군지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일본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, 또 이승만 대통령, 또 안중근 의사의 유지를 받들어 저희 아버지께서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 기본 조약을 체결하셨죠. 그래서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큰 밑거름이 되는, 물론 월남, 파병, 파독, 간호사나 광부님들의 고생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본의 한 60%의 그 당시에 국민 소득을 우리한테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대줘서 우리가 기사 회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, 이제는 큰 대국답게 대한민국 대국, 중화민국 중국이라고 그랬습니다. 우리는 앞으로 진리의 원주인이시고 도의 원주인이신 하느님, 도주국이 될 나라입니다. 종교의 종주국이 된다는 얘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도주국의 주인답게 여러분들 많이 포용하시고 감싸주시고
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공화당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한때는 우리 VIP님의 그런 환란과 그런 경난을 겪으실 때 그런 질곡의 순간이라 그럴까요? 그런 시간, 질곡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저분을 좀 빼내드려야 된다는 그런 일심으로 모두 한마음 되셔서 이렇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인고의 시간을 같이 나눠주시고 그런 분들 아니십니까? 그 가운데에는 항상 그 항상 푸른 청송 녹죽과 같은 우리 조은진, 자랑스러운 조은진 대표님께서 중심에 딱 구심점이 돼서 지키고 계셨기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. 이 자리에 감사합니다. 그래서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 이런 은혜를 다 어떻게 갚아야 되나, 저는 그런 게 사실 저의 고민 사항입니다. 그리고 또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 여기 조시철 최고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유튜브를 또 보다 보니까 우리 조시철 최고위원님 목사님께서 이제 또 강원도에도 안보 차원의 그런 거기서 얼마나 많은 그 전투가 있었습니까? 많은 우리 호국 영령들이 거기에 묻혀 계시기도 하고 백마고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데를 다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잘 회복시키고 건사를 하자, 이런 그 정책을 아마 아마 거기에 많은 시민연대에서 그거를 이번에 행사를 하신다는 걸 들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잘 몰라서 여쭤보니까 내가 그 유튜브를 잘 보라고 이렇게 하셔서 저희 아버지에 대한 뭐 8년대의 그 여수 반란 사건이라든가 아버지가 하마터면 이제 사형을 당하실 뻔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막 네이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정말 그 진실된 실체적 진실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이제 전교조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나온 사람들이 너무 이제 사회에 나오면 더 역사를 왜곡시킬 테니까 이럴 때 다 바로 잘 잡아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, 이러는 얘기들만 하시는데 우리 여기 공화당에 계신 어른들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런 일에 이렇게 노심초사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, 이거에 저는 이렇게 은혜로운 정당에 대해서 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거는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. 부디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런 모임이 이제 저도 뭔가 일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도 열심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고, 우리 조은진 대표님 네 분과 또 여기에 참여하신 많은 당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께 무궁한 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준비를 해왔는데 떨려서 잘 매듭이 잘 안 져집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뵙겠습니다.